관련된 내용을 제가 쭉 정리했어요. 부록의 6페이지에 나오죠. 이 표준교재 처음부터 쫙 훑어보면서 숫자 관련된 걸 쫙 정리를 했어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들어가야지 돼요. 1년 하면 안 돼요. 1년 이상. 예.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 신청은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장기요양 등급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 30일 전까지 이렇게 가죠. 근데 선생님들이 어느 건 90일 전이고 어느 건 90일에서 30일 전이고 이게 헷갈린다 그래요. 이게 이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요. 등급을 신청을 해서 등급이 나왔는데 침대에서 스스로 내려오지도 못하는 정도인데 4등급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이건 뭐야 하면서 등급 받은 통보일부터 그냥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90일 이내에. 근데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전에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지만 돼. 언제까지? 90일 전부터까지. 아셨나요? 네. 왜냐하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면은 판정 나오는데 며칠 걸려요? 30일 걸리잖아요. 30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갱신 신청은 30일 전, 90일 전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별이 되시죠? 예. 장기요양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나온다. 자, 노인의 영양관리에서 1일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동물성 단백질이라면 뭐예요? 살, 고기 이렇게 가야지 되죠. 휠체어, 이동변기 항상 건강한 쪽에 30 내지 45도 비스듬히 이렇게 가는 거죠.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 선생님들이 어느 거는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돌아오르고 어디는 90도지. 이 표준교재에서 90도가 나오는 곳은 딱 한 번뿐이 없어, 선생님. 한 번. 한 번뿐이 없어요. 대상자를 휠체어나 이동변기에 이동시켜서 앉힐 때 대상자를 일으켜 세워서 한 발, 두 발 해서 앉힐 때 어때요? 이럴 때만 90도예요. 아셨죠? 그래서 90도는 이 표준교재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언제? 대상자를 일으켜 세워서 앉힐 때 있죠. 회전시켜서 앉힐 때 이럴 때는 90도다. 칫솔질이나 면도질 할 때는 45도. 왜 면도할 때 45도 각도로 하는 게 좋죠? 45도 각도가 잘 깎이는 각도래요. 그래서 장미꽃 꽃꽂이 할 때도 어떻게 돼요? 45도 각도로. 낫으로 벼를 자를 때도 45도 각도로. 45도가 잘 깎이고 잘 닦이는 각도래요. 그래서 칫솔질 할 때도 면도할 때도 45도. 쾌적한 습도는 40 내지 60%. 손과 발을 청결히 할 때는 온수에 10 내지 15분간 담가둔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이내. 우리 정상인들도 목욕탕 가가지고 욕조 안에 온탕에 들어가 앉으면요 5분 이상 못 있어요. 가슴 답답해서. 있죠? 네. 지팡이에 바른 위치. 건강한 발의 새끼 발가락 옆 15cm, 앞 15cm 지점에. 지팡이와 보행기 길이 결정을 할 때는 팔꿈치가 30도 구부리는 정도. 카테터 등 고무 제품 소독할 때는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서 말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냉장고의 온도는 냉장실은 5도 이하, 냉동실은 영하 15도 이하 이렇게 가죠. 음식물을 완전히 익히는 온도는 75도. 음식물 안전하게 보관하는 온도는 냉장고는 5도 이하 또는 60도 이상. 냉장고가 아니라 5도 이하 또는 60도 이상에서. 냉장식품 보관 기간. 조리한 식품은 3 내지 5일, 육류는 2, 3일,
생선은 121 이렇게 가죠. 시트나 환희는 3 내지 5일에 한 번, 이불은 한 달에 한 번 갈아준다. 자, 더러워지면 그때그때 갈아야죠. 하지만 아주 특별히 뭐 더럽지 않을 때는 시트, 환희는 3 내지 5일. 예, 그 다음에 이불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베개 폭은 어떻게 돼요? 어깨 폭에서 20 내지 30cm 더 넓은 거. 그래서 요즘 베개가 큰 것이 좋죠. 환기는 2-3시간 간격으로 3회 최소 10 내지 30분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킨다. 환기를 시킬 때 항상 대상자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죠. 스마트 장기 요양 사용법. 선생님,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에서 이 어르신들 방문 요양할 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할 때는요, 어르신들 집에 태그라는 게 붙어 있어요. 태그가.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에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앱을 다운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그에다가 이렇게 찍으면은요, 몇 시,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홍길동, 저기 입실한 거가 어떻게 돼요? 떠요. 그렇게 해서 출근한 시간을 저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는 거예요. 실시간 전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송을 하면요. 그래가지고 이 태그를 인식할 때는 이 나무판에다 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할 때는 1 내지 3cm 이내 범위에서 태그를 스마트폰을 대요. 핸드폰을 대요. 그러는데 태그 접촉 시 2-3초간 접촉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서비스 종료 전송.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에서요, RFID로 서비스를 종료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냐. 정서 지원은 60분까지만 인정을 하죠. 그래서 60분 이하면 60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0분 이하로 입력을 해야지 된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 1분 단위 이상 서비스 전송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내가 만약에 182분을 서비스를 했어요. 180분만 해야지 되는데 하다 보니까 182분이 됐어요. 그러면 정서지원 서비스 60분, 신체활동 서비스 60분,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몇 분을 해야지 다 쓸까요? 62분을 해야지 돼요. 62분. 아셨죠? 그래서 1분 단위로 서비스 전송이 가능하다. 태그 인식 후 5분 이내에 종료 전송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서비스를 종료하고서는요, 거기다 대고서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60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62분, 정서 지원 서비스 60분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0이 되도록 해서 다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 그 다음에 상태,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지 돼요. 근데 언제? 5분 이내에. 5분이 지나면 다운돼. 그러면 다시 로그인하고 다시 태그 찍고 이래야지 돼요. 아셨죠? 그래서 5분 이내에 입력하고 종료 전송을 해야지 돼요.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 전송. 24시간이면 분으로 따지면은요, 1440분이거든요. 얘를 갖다가 각각 분배해서 입력을 하게 돼요. 남은 시간이 0이 돼야지 전송이 가능해요. 항상 0이 되도록. 그 다음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종료 전송. 인지자극 활동에 60분 이상 입력을 해야지 된다. 이거는 5등급.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 5등급이요. 이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3번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 요양보호사분이 방문하셔가지고, 그래서 인지자극 활동은 기본 60분 이상 해줘야 인정을 받습니다. 총 서비스 시간이 120분 이상 제공을 해야지 전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방문 목욕 서비스 종료 전송. 방문 목욕은 40분 이상 제공 시 전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방문 목욕은요. 40분에서 60분 미만 수가가 있고요. 60분 이상 수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40분 이상이야 수가를 인정을 받는다 이거예요.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을 하죠. 근데 요양보호사 2명이 종료나 이런 처음에 태그를 찍을 때 어때야 돼요? 각각 10분 이내에 태그를 찍어야 인정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한 사람이 찍고 그 다음 사람은 뭐야? 10분 이내에 같이 찍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이내에 태그를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치매 대상자 배뇨 훈련은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있죠. 그래서 낮에는 주무시지 않으니까 활동하니까 2시간. 사후강직. 사후강직은 사망 2 내지 4시간 후부터 시작이 되어 96시간 지속된다. 그래서 임종 후에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해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끔 사후강직이 시작되면 빨리 바른 자세를 취해준다. 사후강직이 시작되면 바른 자세를 취해준다. O예요? X예요? X죠. 사후강직이 시작되면이 아니라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해준다. 이렇게 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심폐소생술. 심폐기능이 멈춘 후 약 6분 정도는 생명이 유지된다. 그래서 4 내지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뇌손상이 온다. 가슴 압박. 가슴 압박을 할 때 가슴 압박의 속도는 1분에 100 내지 120회에서 120회 이상은 하지 마라. 가슴 압박할 때 깊이는 5cm 정도. 가슴 압박 때 이완은 50대 50.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 30대 2. 그래서 인공호흡 2번을 10초 이내로 실시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분마다 또는 5주기. 5주기라는 건 30대 2를 5차례. 5차례를 실시한 후에 가슴 압박 시행자를 교대해라. 가슴 압박하는 사람이 힘드니까는요. 자, 자동 심장 충격기의 심장 리듬 분석은 2분마다. 네, 시험 문제 이렇게 한 문제 딱 나왔었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 심장 리듬 분석은 2분마다 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양보호 관련 순서, 순서만 또 쫙 나열했어요.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해요. 그래서 장기요양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절차가 어떻게 되냐? 어디에다 신청을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요. 어디에서 조사가 나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나와요. 방문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1차 판정을 하죠. 1차 판정을 하고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를 먼저 통보를 해줘요. 이 어르신은 1등급이라서 뭐 의사소견서 안 가져와도 의식도 없고 이분은 그냥 저 1등급이야. 이렇게 하고 방문조사하신 분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자로 가서 미리 통보를 해줘요. 나머지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하죠. 그 다음에 등급 판정이 나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지 되죠?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가 나오는 경우는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네모난 빈칸을 만들어줘요. 빈칸을 만들어주고 이 네모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등급 판정이 뒤에 나와요. 그 앞에가 네모난 빈칸이에요. 그러면 등급 판정 나오기 전에 무엇을 해요? 등급 판정위원회 개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이거는 등급이 나오신 분이에요. 이제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신청을 해요. 전화도 신청을 하면은
저기 센터에서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죠. 그래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해요. 계획을 수립해요. 자, 그러면 어르신은 방문 요양을 오전에 받는 걸 원하세요? 오후에 받는 걸 원하세요? 우리는 오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몇 시 때 오는 게 좋을까요? 점심은 좀 챙겨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10시에서 1시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계획을 수립을 해요.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다 계획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해. 있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모니터링 언젠가 서비스 종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되냐면 네모난 빈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서비스 제공 계획 또는 서비스 계약 체결. 이거는 서비스 계약 체결 앞에 네모난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무엇을 해요? 계획을 수립을 하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해놓고 뒤에 빈칸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이런 식으로. 아셨죠? 자, 입안 닦아낼 때는 윗니와 잇몸, 아래 잇몸과 입천장, 혀, 볼 안쪽 이렇게 가요. 그래서 입안을 닦아낼 때 위치를 낄 때, 위치를 뺄 때 항상 어때요? 윗니부터 있죠. 위치를 낄 때도 윗니, 뺄 때도 윗니 있죠. 닦을 때도 윗니 있죠. 그래서 위, 아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닦을 때도 위, 뺄 때도 윗니, 낄 때도 윗니 이렇게 가요. 그래서 윗니, 그 다음에 아랫니, 입천장, 혀, 보란, 회음부 청결 돕기 순서, 요도 질 항문,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있죠. 얼굴 닦기, 이것조차도 순서가 간혹 지문에 나와요. 자, 어떻게 닦아요? 눈 닦고, 코 닦고, 땀 닦고, 입 주변 닦고, 이마 닦고, 귀 닦고, 목 닦고 있죠. 자, 통목욕 시 통목욕할 때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부터 닦냐? 발 닦고, 다리 닦고, 팔 닦고, 몸통 닦고, 회음부. 항상 회음부가 마지막이에요. 순서에서 닦을 때. 근데 침상 목욕 닦는 순서도 나왔더라니까요. 책에는 침상 목욕 닦는 순서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표준교재에 나열한 편집한 순서가 그 순서예요. 그래서 얼굴 먼저 닦고 양쪽 상지 닦고 몸 앞쪽에 닦고 그 다음에 양쪽 하지 닦고 몸체 뒤 닦고 등 닦고 마지막으로 회음부 닦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거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1, 2, 3, 4, 5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까? 가장 먼저 얼굴이야. 그러면 얼굴이 지문에 한 3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이 뭘까? 회음부예요. 회음부. 있죠. 회음부예요. 그러면 회음부가 한 2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2개 가지고 집약되는 거지. 있죠. 자, 목욕 순서. 목욕은 어떻게 돼요? 말초에서 중심으로. 그래서 양쪽 상지는 손끝에서 겨드랑이로, 양쪽 하지는 뭐야? 발끝에서 허벅지로. 자, 운동 순서. 머리에서 발끝으로. 그래서 모든 운동은 머리 쪽에서 다리 쪽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가죠. 자, 옷 갈아입히기.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입힐 때는 불편한 쪽. 벗, 불, 입. 있죠.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체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하체를 이동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항상 침상 이동을 시킬 때는 이동하는 쪽에 쓴다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대상자가 침대 왼쪽에 있어요. 이분을 침대 중앙으로 이동할 때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에 선다? 예, 오른쪽에 서야죠. 있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해야 가운데가 중앙이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른쪽에 선다. 있죠? 예, 예.
할 때 어떻게 돼요? 한 팔을 목 밑으로 해서 어깨와 겨드랑이, 한 팔은 어떻게 돼요? 허리.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는 허리와 대퇴 밑 있죠. 대퇴 아래 또는 뭐야? 엉덩이 아래. 대퇴 아래가 엉덩이 아래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체를 이동한다. 상체 이동하고 하체 이동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보행보조기 양쪽 다리 모두 약한 대상자는 보행기 한 발, 다른 발.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는 보행기와 약한 다리 같이.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지팡이. 계단 올라갈 때는 뭐예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이렇게 가죠. 계단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보면은 건강한 다리는 항상 계단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외상이 의심된 경우 척추 고정판에 고정하는 순서. 예. 그래서 척추 고정판이 뭐예요? 들 것이에요. 들 것. 무릎을 먼저 묶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손목을 묶다 보니까 어때요? 손목하고 엉덩이가 묶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위팔을 묶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팔하고 어떻게 돼요? 가슴이 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무릎, 손목, 엉덩이, 위팔 및 가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마 칼이 한 개일 경우에는요. 과일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육류, 생선류, 닭고기가 맨 마지막이에요. 설거지를 할 때는 기름이 적게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를 해야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이나 기름기가 적은 그릇부터 설거지해야지 되죠. 그래서 유리컵, 수저, 기름기가 적은 밥그릇, 국그릇 또는 반찬 그릇 또는 기름 두른 후라이팬에서 그림으로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자,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업무 절차. 일단은 뭐냐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태그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나와서 태그를 부착을 해줘요. 그리고 사용자를 등록해 주고요.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설치한 다음에 급여 내용을 전송하고 그 급여 내용 전송에 따라서 청구와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는 요양보호사분이 방문 요양 그때마다 서비스 시작 종료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의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해서 전송을 해요. 실시간 서비스한 걸 전송을 해요. 그거를 한 달 통계내 가지고 청구를 하면 그걸 심사를 해서 청구비를 주게 돼 있는 거죠.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 시작 전송. 가장 먼저 태그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로그인을 먼저 하는 거예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태그를 인식하고요. 급여 종류를 선택하게 돼요. 방문 요양을 할 거냐, 방문 목욕을 할 거냐 이렇게. 그러면서 서비스 시작 확인을 누르면요. 서비스 시작 전송이 돼요. 서비스 시작 확인을 누르면 자 그래서 어르신 집에 가자마자 핸드폰을 오픈해 가지고요. 로그인을 먼저 해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태그를 대요. 그러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떠요. 그러면 나는 방문 요양을 하러 왔어. 방문 요양에다 넣고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서비스 시작 전송할까요? 그러면 또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전송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2019년 몇 월 며칠 몇 시 서비스 시작된 걸로 이렇게 찍히죠. 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 종료 전송. 이것 또한 뭐를 가장 먼저 한다고요? 로그인. 이게 순서가 나올 때는요. 어떻게 나냐면 순서로 오른 것은 1. 태그 인식, 그 다음에 로그인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로그인을 먼저 하고 로그인을 해야 열리니까 있죠. 로그인을 해야 내가 시작된다는 게 열리니까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태그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나면은요. 시간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뭐 60분.
정서 지원 서비스 60분. 내가 만약 185분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85분.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을 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 입력을 하고 상태 변화 등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금한 횟수, 실변한 횟수, 그 다음에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지 돼. 그 다음에 전송 요청을 해요. 전송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요. 그 다음에 요양 요원 서명을 하게 돼 있어. 거기에서 내가 손가락으로 어떻게 돼요? 내 이름 세 글자를 김경남 써요. 그 다음에 어르신, 수급자나 보호자 서명을 또 해달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수급자, 보호자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이라는 건 이제 5등급이죠.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못해요. 주야간보호센터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비스 종료 전송. 이것 또한 어떻게 돼요? 로그인을 하고 태그 인식을 하고 시간 입력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뭐 30분 뭐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꼭 뭐를 해야지 되냐면요.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입력해야지 돼요. 내 건강 일기를 몇 분 했다. 언어 유창성을 몇 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제공 내용을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능 변화 상태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양요원을 서명하고 반드시 뭐야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 받아야지 돼요. 요양요원, 방문 요양의 요양요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방문 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서명하고 그다음에 어르신한테 또는 보호자한테 서명을 이 스마트폰에서 받아요.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전송이 가는 거예요. 방문 목욕 서비스 종료 전송. 가장 먼저 뭐를 해요? 로그인을 해요. 그 다음에 태그 인식을 해요. 그래서 목욕 유형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차량 목욕을 할 거냐, 차량 목욕이냐, 차량 목욕이냐, 가정 내 목욕이냐, 이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 목욕을 할 거다 이렇게 되면은요 차량 목욕을 선택하고 차량 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량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차량 번호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제공 방법, 상태 확인을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공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차량을 사용했냐, 차량에 있는 물만 제공받고 가정에서 했냐, 그렇지 않으면 다 가정에서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송을 요청한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돼요? 요양요원 2명. 방문 목욕은 요양보호사 몇 명이라 그랬죠? 2명. 2명이 10분 이내에 태그를 서명을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보호자, 수급자 서명을 받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임종 적응 단계. 일단 말기 환자로 딱 진단을 받았어요. 충격이 굉장히 크겠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부정. 아니야. 잘못된 걸 거야. 이러면서 뭐야? 부정을 해요. 그 다음에 뭐야? 분노.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표정유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러니까 앞에 나는 아니야가 나오니까 이걸 부정으로 간다니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뭐예요? 해필이면 왜 나야? 이렇게 뒤에 붙었죠. 이러면 분노로 가야지 돼. 분노.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정, 두 번째는 분노. 나는 아니야. 왜 해필이면 나야?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깔았다 할지라도 왜 해필이면 나야? 왜 지금 내가 이래야지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안 돼요. 화를 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타협을 하죠. 제3의 길을 선택한다. 비이성적인 요구가 줄어든다. 그러면서 우리 막내딸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타협을 하죠. 누구한테? 의료인한테. 누구한테? 신한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정을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우울 단계로 가요. 우울 단계에선 말이 없다. 하지만 뭐요? 혼자 있고 싶어 한다가 아니라 옆에 누군가 있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럴 땐 옆에 조용히 있어준다.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수용. 이 임종 단계에서 우울 단계에서 자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갈라를 잡아놨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이 남은 시간도 그분한테 무지 작은 시간이야. 부족한 시간이야. 있죠. 그러니까 그 작은 시간에 생의 마무리 정리를 해야지 되니까 그 다음에 수용해요. 아, 나는 지쳤어. 이러면서 받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임종 적응 단계 5단계가 나오죠. 자, 심폐소생술 반응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고 반응이 없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가슴 압박을 하고 기도 유지를 하고 인공호흡 상태 확인을 한다. 자동심장 충격기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하죠. 패드를 부착할 때 어떻게 부착해요? 자, 심장이 어디에 있죠? 심장이?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심장 옆에 하나 있죠. 왼쪽 겨드랑이 심장 옆에 하나. 그리고 반대로는 뭐예요? 오른쪽 쇄골 밑에 있죠. 쇄골 밑에. 그래서 패드를 부착하고요.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합니다. 제세동 시행, 가슴 압박 다시 시행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가죠. 네.